경기도 시흥에서 제가 태어났고 우리 조상님들이 한 500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 도의원을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경기도의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에서 6대 도의원을 했고, 그리고 또 제 고향인 경기 시흥에서 남부 지역이죠. 거기서 7대 도의원에 당선돼서 당 대표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아울러서 시흥에서 2번의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역이면서 당 정책위 의장, 홍보본부장, 그 다음에 경기도 도당위원장, 당 대변인 등 두루 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경선 때는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았고, 본선거에서는 경기도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조직본부에서 국민동행본부장을 같이 맡아서 선거를 치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제 이력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의원 출신 도지사, 시의원 출신 시장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의원, 도의원이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그 많은 현안들을 제가 알고 있고 또 해결 방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루 도의회와 국회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도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우리 전임 그 손학규 경기지사, 김문수 지사와 함께 경기도정을 그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각종 현안과 미래 전략 등 당시 경기도 1000만 인구를 위해서 일했고, 국회의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약도 1년 전부터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31개 시군의 각각의 특성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또 현장을 돌면서 7대 공약, 또 세부 공약은 별도로 있고요. 7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7대 공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팔당상수원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팔당상수원에서 3군데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 2,500만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절대적으로 팔당상수원의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2급수, 3급수, 4급수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유럽과 같이 이제는 그 취수하는 그 지역을 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지금 200 몇십 킬로를 올리고 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도 한 160km 정도 1급수를 그 찾기 위해서 그 취수원을 굉장히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도민들한테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도의사가 되면 이런 거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 또 취수원이 이전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4,700만의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거는 수도권 주민들의 쉼터 내지는 그 관광 상품화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도권 주민들의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 경기 북도 신설입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큰 그 면적이고 인구도 한 1,400만 가까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이건 지방 분권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남북이 고루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부는 남부대로 그대로 좀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고, 북부 지역은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 보호 시설, 그린벨트,
수도권 그 규제 지역 뭐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굉장히 중첩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 도시화 산업 구조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도가 되는 순간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남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북도 신설은 꼭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의정부에 다 그 분도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주택난 해소, 세 번째는 주택난 해소입니다. 서울시의 주택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도 주택난 해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하고, 그 외 재건축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직장 근방에 주택이 있도록 이런 그 건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의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지금 30년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뻥 뚫린 교통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그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8호선이죠, 소위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도 일대를 한 바퀴 다 360도 돌리는 그런 8호선을 우리가 좀 일부 지금 그 완공이 안 된 부분을 그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경기도 대곡에서부터 남양주 별내까지 약 한 30km 되는 구간, 이것을 단선으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복선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려서 관광 상품화 그리고 31개 시군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8호선 경기 순환 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진입하는 용서 고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남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완전 주차장입니다. 서울에 다 와서. 그래서 서울 근접 지역까지 경기 남부에 다 왔는데, 거기서 대모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모산 2.96km만 관통을 해보면 바로 다 남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광명 KTX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 불과 키로수는 5, 6km뿐이지 안 되는데 여기 서부 간선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상습 30년 전부터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때마다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에 그 도지사하고 서울시장에 대해 무지하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다행히 10년 전에 지하로 서부간선도 지하를 개통을 해서 지금 한 2,000원인가요? 2,500원씩 내고 다니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입체화시켜서 서부간선도로를 더 논스톱으로 경기 도민들이 다니실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섯 번째는 일자리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미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오면서 드론 혁신 협회장을 그 이후에 맡았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4차 산업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2차, 3차가 필요 없는 바로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4차 산업이 간다는 게 기존 1차, 2차, 3차 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4차 산업을 찾아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빅데이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청년 일자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생길 수 있는 그 4차 산업이 거대하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31개 시군별로 그 특성에 맞는 글로벌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이 감히 그 흉내내지 못하는,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도 했습니다만 그 DMZ 부근에 평화 산업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국적 기업들, 금융권들, 벤처기업들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휴전선 일대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기도는 17개 광역 다른 시와 다르게 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평화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 투자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평화산업도시를 통해서 아마 북한은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을까. 그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결국 남북 통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청이라는 게 있고 교육감의 업무가 있지만 제가 도의원 올 때부터 경기도에 드리는 법정 전입금이 당연히 드리는 게 있고 그 외에 교육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외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지사하고 교육장하고 사이가 좋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지원도 하고 지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 영어마을이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시행을 했는데 지금 세 개가 다 뭐 거의 실패한 걸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 그 원어민 뭐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 외에 외국어를 초중고의 원어민 교사를 직접 배치함으로써 뭐 암기에서 배우는 그런 외국어가 아닌 직접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고 공공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하겠고요. 제가 국회의원 올 때 산후조리원이라는 거를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걸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따지고 본다면 물론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법률이지만 우리 경기도만 놓고 본다면 31개 시군에서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이 나름에 따라서 출산율을 장려를 하면서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국회의원 오면서 여러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그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을 더욱 돕기 위한 이런 걸 돕겠고 공공보육시설 대폭 확대시켜서 그 아기 낳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도지사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